닥쳐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지. 청소부일 줄 누가 알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에요. 어머님, 말씀 좀 조심하십시오. 제가 언제 어머니가 의사라고 말했나요? 조심해? 내가 뭘 조심해? 우리 지혜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청소부 아들이랑 결혼시킬 줄 알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야. 이사라. 우리 병원 청소 아줌마라니까. 내가 매일 보는 사람인데. 지혜야, 가자. 이런 사람들이랑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결혼 취소야, 취소. 네, 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귀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겠죠?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감동과 누구나 경험할 만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선 박수진의 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창밖엔 봄비가 흩뿌렸고 차창 위를 타고 흐르는 빗방울은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느리게 떨어졌다. 청소부 아줌마.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학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병동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웠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도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자리였지만 수지는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일로 아들을 키워왔으니까. 올해 62살. 삶은 결코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자랑, 32살 된 아들 민우가 있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하늘이 준 축복이라 믿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기쁨은 산산이 부서졌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방문을 닫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거울 속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의 여자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눈물에 젖은 시선이 서랍 위 낡은 사진첩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넘기자. 그 안엔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25해 전 남편 태식은 외벽 청소 로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빌딩의 유리창을 닦으며 하루를 버텼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는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며 웃었다. 여보, 오늘 63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어. 하늘이 진짜 가깝더라. 그 말에 수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그래도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돈이 되잖아. 태식은 늘 그렇게 웃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 미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여보, 나 이제 3년만 더 하면 퇴직이야. 그때 퇴직금 받으면 당신 호강시켜줄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퇴직을 2달 앞둔 어느 봄날,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남편이 매달렸던 빌딩 40층에서 로프가 끊어졌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녀의 손은 얼어붙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의사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질 때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여보, 나 호강시켜준다며. 왜 약속 안 지켜? 그녀의 머릿속엔 남편의 마지막 농담이 떠올랐다. 나 먼저 가서 옥황상제님한테 약이라도 올려야겠다. 그 말이 진짜 마지막 인사가 될 줄 그녀는 몰랐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겨우 한 달. 박수진은 아직 검은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또 한 번 비극을 마주했다. 25살의 딸 은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몸에 멍도 자꾸 생겨.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와 마주한 순간 수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의사의 표정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따님이 급성 백혈병입니다. 바로 입원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가슴을 쳤다. 남편을 잃은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는 딸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건가? 선생님, 살 수는 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어렵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병실에서 시작해 병실에서 끝났다. 은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울었다. 엄마, 나 이렇게 못생겨졌는데 누가 나랑 결혼하겠어? 수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은지야. 머리는 다시 자라.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곧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다. 2번, 3번의 항암 치료에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골수 이식을 해야만 했다. 수진과 아들 민우가 기증 검사를 받았지만 둘 다 맞지 않았다. 의사들이 고개를 저을 때마다 수지는 새벽마다 병원 기도실로 향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은지는 점점 야위어갔다. 손끝에 핏기가 사라지고 숨소리는 가늘어졌다. 엄마,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25, 한창 예쁠 나이에 은지는 세상을 떠났다.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한 채 장례식장엔 향 냄새와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몸속의 모든 감정이 말라버린 듯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그녀에게 미망인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겐 어떤 이름도 없었다. 그 어떤 단어로도 이 고통을 담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서랍을 열었다. 수면제와 진통제가 뒤섞인 약봉지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알약이 한 움큼 놓였다. 여보, 은지야, 나 이제 갈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진동이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울렸다. 지금 이 순간만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엔 민우라는 이름이 떴다. 엄마, 나야. 지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간 그녀의 손에서 알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을 잃은 세상에서도 그녀에겐 아직 남은 한 생명이 있었다. 그래, 나에겐 민우가 있지. 그날 밤 수지는 울면서 하늘을 바라봤다. 여보, 은지야. 엄마 아직은 못 가. 아들 결혼하는 모습 꼭 보고 갈게. 그녀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마치 새로운 다짐처럼 반짝였다. 그날 밤 박수진은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울 만큼 울었고 잃을 만큼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뿐이었다. 아들의 결혼식, 부모로서 그 자리에 앉는 것. 그게 그녀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였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이 있었다. 그건 남편이 목숨을 걸고 벌어온 마지막 재산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 그건 민우의 미래를 위한 돈이야. 내 한 몸은 내 힘으로 벌어서 살자. 그녀는 그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 그리고 청소일.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길 바랐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병원에서 청소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병동 복도, 화장실, 계단 구역이 꽤 넓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관리자의 물음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첫 출근 날은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새하얀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손에 걸레를 들었다. 낯선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건물 외벽을 닦았다면 나는 이 바닥을 닦으며 살아갈게.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고 다니느라 팔이 저렸고 허리를 굽히는 일이 수십 번, 수백 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날 저녁 수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엄마 이제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 엄마, 꼭 일하셔야 해요? 아빠가 남기신 돈도 있는데. 그건 내 결혼할 때 쓰라고 아빠가 모아둔 거야. 엄마는 엄마 힘으로 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덧붙였다. 민우야, 엄마 부탁 하나만 하자. 혹시 병원에서 엄마 보게 되면 모른 척 해줘. 엄마가 청소하는 거 보면 내 마음 아플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줘. 그녀는 그렇게 병원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다. 병동을 오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소아청소년과 앞을 지날 때마다 딸 은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머리카락이 빠진 채로 웃던 얼굴, 그 작은 손의 온기.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은지를 대신해서 도와야지. 월급에서 10만 원씩을 떼어 소아암 환아 후원금으로 보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담긴 정직한 돈이었다. 은지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부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기도가 이뤄졌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아들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 있었다. 정말? 어떤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야. 엄마한테 꼭 인사드리고 싶대.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은 오랜만에 설렜다. 새 옷을 사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다. 거울 앞에서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은지야. 드디어 우리 민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대. 엄마, 잘할게. 오늘은 꼭 예쁘게 보여야지.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또 한 번 무너뜨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병원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다. 아줌마,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빨리 좀 갖다 놔요. 그녀의 말투엔 언제나 명령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 후로도 그 여자는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다. 바닥에 먼지 있잖아요. 청소를 이따위로 해요? 쓰레기통 냄새 나는데 안 비워요? 복도에 물기 있으면 위험한 거 모르세요? 모든 말 끝엔 아줌마라는 말이 붙었다. 수지는 그저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닦았다. 참는 게 하루의 일과가 되었고 그 침묵이 그녀의 품격이 되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녀의 아들 민우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수지는 상견례 자리에서야 알게 되었다. 지의 어머니는 수진을 보는 순간 경악했다. 그리고는 그토록 익숙한 그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무슨 사기예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의사인 줄 알았지. 청소부인 줄은 누가 알아요.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말씀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지혜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청소부 아들이랑 결혼을 시켜요? 말이 돼요? 그녀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찢어 놓았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지혜야, 가자. 이런 결혼은 취소야. 당장.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진 자리엔 식지 않은 커피와 차가운 침묵만 남았다. 레스토랑의 잔잔한 음악조차 비웃는 듯 들렸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우가 그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이랑 인연 안 맺은 게 다행이에요.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끝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며칠 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지혜한테 전화했어요. 그냥 잊어버려라, 민우야. 아니요.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날 그는 지혜를 만나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다. 우리 엄마는 청소 일을 하시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분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누나까지 잃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결혼 못해요. 그 말을 전하는 아들의 눈빛엔 단단한 빛이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이. 엄마, 무슨 말이에요? 청소일이 뭐가 부끄러워요? 엄마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 민우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상처 위에 품격을 세우는 법을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다. 며칠 뒤 병원 복도를 청소하던 수지는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다. 뒤돌아보니 지혜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해요?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결혼 망쳐놓고도 뻔뻔하네요. 그 말에도 수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손님, 제가 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병원이 깨끗한 건 누군가 바닥을 닦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예요. 지혜 어머니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레를 들었다. 그녀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날 밤 민우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 소개팅 나가보려 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번엔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엔 하늘이 내 아들에게 진짜 인연을 보내주길. 그 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박수진의 삶에도 새로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민우는 소개팅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서연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말보다 눈빛이 따뜻한 여자였다. 처음 인사 자리에서 서연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민우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수지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서연의 부모님 또한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서연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사돈님, 고생 많으셨죠?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은 울컥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이었을까? 그날 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여보, 은지야. 드디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민우 결혼시켰어. 결혼식 날 수진은 단정한 한복을 입었다.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할 때 사람들의 시선 속에 부끄러움은 없었다. 그녀의 걸음엔 세월이 그리고 존엄이 깃들어 있었다. 1년 후 손자가 태어났다. 작고 따뜻한 그 생명은 그녀가 잃었던 것들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돌잔치 날 수지는 곱게 차려입고 잔치 자리에 앉았다. 아기를 품에 안고 웃는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지혜였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 오빠가 초대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어머님께 너무 큰 신뢰를 했어요. 저도 그땐 어리석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됐다.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날 밤 잔치가 끝난 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가을밤의 바람이 살며시 들어왔다. 별빛이 창가를 비추었다. 여보, 은지야. 맞지? 우리 민우, 이제 잘 살아. 손자도 건강하고 엄마도 아직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늘의 별빛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조용히 따뜻하게. 이제 수지는 새벽마다 병원으로 향한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시작한다. 복도를 지나는 의사들이 인사한다. 수진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네,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는 이제 안다. 사람의 품격은 돈이나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닦아왔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살. 남편은 하늘에서 로프에 매달려 건물을 닦았고 그녀는 땅에서 걸레로 복도를 닦았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깨끗이 했다. 손자가 자라서 묻는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단다. 아픈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었어. 그녀의 손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손끝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이라는 빛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오늘도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간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가장 빛나는 하루를 살아간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